안녕하세요. 투자 이야기 L입니다. 제가 요즘에 목 디스크로 치료 중인데 이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목 디스크 치료하면서 목소리도 약간 잠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는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도 다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 뭐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굳이 첨언을 하기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 꽤나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의하게 수익이 아닌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제약주인 화이자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quibb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화이자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화이자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이자의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는 30.14달러로 기존의 코로나 전저점이 27달러니까요. 굉장히 낮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한 6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절반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이게 뭐 중소형주라던가 뭐 돈을 벌지 못하는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라면 쉽게 납득이 되겠지만 굉장히 글로벌 매출 1위를 찍었던 빅파마 중에 넘버원을 다투고 있는 화이자의 주가가 이렇다니까 좀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많이 싸셨으니까 저평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가가 싸졌으니까 저평가다 이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과연 이렇게 주가가 하락된 게 당위적으로 맞는 이야기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상황 하에서 현재 멀티플이나 주가 밸류에이션이 적합하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 3분기 화이자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원래 컨센은 0.32달러 적자였는데 EPS 기준으로 0.17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은 이제 13.23빌리언으로 12.191빌리언 대비해서 조금 잘 나왔지만 적자를 기록하면서 튼실하게 흑자를 보던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죠. 투자자들이. 그럼 왜 이렇게 큰 적자를 기록했느냐?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많이 식어가고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또 실제로 코로나 걸려도 약도 잘 안 먹고 백신도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하고 팍스로비드를 이제 재고 처리를 다 한 거죠. 손실 처리를. 그래서 이번에 팍스로비드 손실 처리를 47억 달러인가 재고 처리했고 백신도 한 9억 달러 처리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큰 적자를 보게 된 겁니다. 이 재고 처리한 부분을 제외하면 당연히 흑자인데 이 재고 처리 이번에 진행하면서 향후에 수익을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한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이자가 이번에 재고 처리를 다 하면서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생산하고 있는 공장들을 다 이제 폐업을 시켰습니다. 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폐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로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늘렸던 생산 인프라라던가 투자 인력들에 대해서도 감원 조치를 취하면서 수익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부 분들이 이번에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이게 일회성 비용으로 적자가 좀 발생했고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는 게 4분기에도 좀 더 있을 것이고 차후에 1분기까지도 내년 1분기까지도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이제 손실을 하는 재고 처리를 이번에 거의 다 많이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화이자가 매출을 잘 못 일으키는 회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이자는 굉장히 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빅파마 중에서도 뭐 글로벌 빅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그리고 일부 코로나가 아니라 일부 화이자의 그 제품들이 특허가 만료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화이자가 아닌 다른 빅파마들이 이런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항상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중소형 제약사들을, 또 신약을 가진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대부분 타 회사를 인수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이후에 기준으로 봤을 때 프랑스 백신 개발 회사인 발레바의 지분을 좀 인수한 게 있고요. 이 회사가 라임병 아마 백신 관련해서 임상 3상 하다가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일부 인수했고 추가적인 인수를 할까 말까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말고도 편두통 치료제 개발 회사인 파마슈티커스도 인수했고, 얘네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110억 달러인가 이렇게 인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말고도 글로벌 블러드 테라피틱스인가, 여기도 인수했고, 여기는 한 50억 달러 가까이 줘서 인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까지 더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군데에서 더해서 한 4군데 정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4군데 정도 추가적인 인수를 하면서 신약 라인업하고 개발 라인업을 이제 추가했고요. 또 최근에 뉴스가 크게 나서 많이들 아실 텐데, 무려 430억 달러를 주고 시젠을 인수했습니다.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중에서도 ADC,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 쪽에 굉장히 큰 강자인데, 이 표적 항암제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얘들이 갖고 있는 게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12개 중에 4개를 얘네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회사를, 물론 이제 430억 달러가 비싸다 안 비싸다 이런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 라인을 굉장히 크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미래 중에서, 뭐 최근에 핫한 이슈를 띄고 있는 뭐 모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일리가 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이쪽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고 나아갈 거라고 있는 방향성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이 표적 항암제 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가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인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강화를 진행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현재 멀티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뭐 찾아보시면 되고, 그 과거에 이 코로나 전에 그 화이자 갖고 있던 파이프라인과 지금 현재 화이자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좀 더 우수하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미래 방향성을 이제 포적 항암제 쪽으로 좀 더 포커싱하고 있는 화이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 방향성이 크게 틀리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현재 그 화이자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미래 방향성을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저평가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판단을 내기까지의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뭐 수식이나 내용을 보여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개별로 제품별 이제 판매 예상 실적하고 매출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딸릴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젠 인수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제가 계산했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얘들이 번 돈을 가지고 그 기존에 4개 회사를 이제 인수했고 시젠을 추가 인수하면서 얘들 자체적으로 번 돈 가지고 인수를 한 게 아니에요. 시젠이 또 워낙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거기 때문에 그 시젠 인수할 때는 얘들이 이제 대출을 땡겨서 인수한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대출에 대한
이슈도 고금리 하에서는 좀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이제 화이자와 같은 현금 유동성이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배당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 배당을 유지하면서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또 R&D 투자도 잘할 수 있냐도 봐야 되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배당을 설령 뭐 줄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하는 선만 하더라도 충분히 배당도 매력적이고 투자도 다 할 수 있고 빚도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화이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가 이 기존에 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2023년 8월 기사인데 3월에 이제 CGN이 인수를 한다고 했고 뭐 승인은 최근에 났지만 유럽연합에서 근데 보시면 알다시피 BCMA 표적치료제 같은 것도 얘들이 지금 개발을 했고 이러한 물론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진행한 거는 가속 승인된 거고 실제 정상적인 진행은 좀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도 확보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자가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나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라든가 방향성을 봤을 때 현재의 그 시장이 바라보는 화이자에 대한 우려를 이해는 하지만 그 우려가 좀 과하다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의 메디케어 쪽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 약가 이슈죠. 바이든이 여러 가지로 약가에 대한 좀 인하 압력을 계속해서 제약사들에게 넣고 있잖아요. 그러한 요인들이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말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를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그 지지율을 봤을 때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뭐 안 와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온다면 당연히 제약주가 경기 침체에서는 좀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화이자가 비만치료제 쪽으로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워낙 얘들이 지금 최근에는 부적촉암제 쪽으로 좀 이슈를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워낙 글로벌한 회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만치료제 역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다누글리폰이라는 거에 대해서 임상 이상을 지금 연말에 앞두고 있는데 이게 먹는 비만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비만치료제가 성공이 된다면 물론 이제 그 타사들 대비해서 일라일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 대비해서 조금 느린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게 성공이 한다게 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누글리폰의 상황을 보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줄이겠습니다. 지금 임상 이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결과에서 대충 한 10% 중반 정도의 그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기존 데이터만 보면 한 10%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이번에 임상 이상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끌어올렸을 거냐라는 좀 우려가 있고 또 약을 한 번만 먹으면 좀 간편할 텐데 약을 2회씩 먹어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좀 많이 불편함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리스크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화이자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천천히 매집하고 싶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연말에 조금 하락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좀 매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천천히 본다고 한 것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매크로 영향도 조금 천천히 보고 길게 보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조금 매수를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 좀 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제가 뭐 딱히 준비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제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만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